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식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소득 없는 다주택자라는 내용으로 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렇게 상담한 분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떠나가지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그 바가, 다주택자가 자꾸 투기 세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적폐니까 자꾸 청산을 해야 된다. 적폐를 척결을 해야 된다. 투기꾼은 투기꾼이다 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과연 투기꾼이냐 라는 겁니다. 이게 아파트가 하나가 있어요. 이쪽은 이제 빌라가 있어요. 빌라가 있다 이겁니다. 이거는 이제 아파트가 있고, 공시가격이 이쪽에가 이제 8억 정도 돼요. 8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 빌라는 3억 정도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것이다. 2주택자가 돼가지고 재산세가 87만 원이나 나와요. 87만 원. 그리고 종부세가 또 120만 원 정도 나와요.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연세가 드시고 노령공제 받고 보유공제를 충분히 다, 이게 이 빌라는 상속받은 주택인데 여기서 다 출생신고, 애들을 다 출생신고를 다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다 어릴 때부터 자라왔던 곳이다 보니까 이거를 팔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주택을 사고 팔고 이런 분이 전혀 아니다 이거죠. 아예 이 주택 팔고 싶은 생각이 없다. 간직하고 있을 뿐이지. 나중에 이제 자식이 크면은 이 빌라라도 주는 정도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제 소득원은요, 국민연금 65만 원 밖에 없어요. 국민연금. 이게 소득이단 말입니다. 소득인데 이게를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이 나와요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게다가요, 이게 이제 건강보험료 기준에 의해 가지고 그게 이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됐다 이거예요. 피부양자 공시가격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은 박탈된다. 그 계산 방법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건강보험이 33만 원 나오더래요. 33만 원. 이게 건강보험이. 그러니까 65만 원 받아가지고 매달 65만 원 받아가지고 매달 33만 원을 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12만 원 남아요. 12만 원 가지고 내가 생활비 써야 되는 거고, 재산세 이거 1년에 이렇게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산세, 종부세. 이게 종부세고, 이게 재산세고. 그래서 그 고지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게다가, 이 아파트 관리비가요. 아파트 관리비가 여름이면 23만 원 나온대요. 이게 관리비, 아파트 관리비가. 23만 원 나오고 겨울이면은 49만 원까지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해보면은 40만 원 나온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65만 원을 소득을 가지고 매달 33만 원 건강보험료 내고 아파트 관리비 부족해서 못 내는 거다 이겁니다. 못 내는 사회에서 세금만 자꾸 더 내라고 이렇게 나온다 라는 겁니다. 이게 이분이 그야말로 투기하는 분이냐, 적폐 세력이냐. 2주택자니까 중과를 해요. 종부세. 중과를 해버린다 이겁니다. 그리고 노령공제 이런 거를 안 해줘 버리죠. 보유공제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2주택이라는 그 자체, 다주택이라는 우리 이 정부에서는 무조건 다주택이라는 이 다자만 들어가면 무조건 모든 혜택이 박탈되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세금 정책이고 누구를 위한 세법이냐, 누구를 위한 국세청이고 누구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냐라는 겁니다. 과연 이분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런 불이익을
감수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오신 거예요. 아니, 소득이 65만 원이고 건강보험료 30만 원이고 이렇게 관리비도 이렇게 부족해서 못 낼 정도니까 본인의 소득으로는, 그러니까 아들이 벌어가지고 용돈을 주고 해야만이 이게 메꿔지는데, 저한테 그 상담비, 그런데 저한테 이렇게 상담비 내면서 상담하러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아유, 내야죠. 당연히 내야. 그래서 제가 참 뭐라고 말을 하기가 참 어렵더라 이거죠. 이게 뭔가가 잘못됐다. 우리나라 지금 이 정부의 세금 정책이 뭔가가 잘못됐다라는 게 현장에서 딱 이렇게 느끼고 절실하게 느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자꾸 1세대 주택수를 계산할 때 이 세대 개념으로 써요. 그렇게 해서 1세대에서 뭐 여기가 자식이 있고 뭐 부가 있고 이러면 다 이게 주택수로 넣어버린다 이거예요. 주택수. 그러니까 부부도 0.5, 0.5 하면은 0.5, 0.5, 0.5, 0.5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같이 붙어가지고 1세대 2주택? 뭐 1세대 이게 1주택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주택 5 이상 해야만이 세제 혜택을 본다. 그러면은 0.5, 0.5, 0.5, 0.5를 1, 2, 3, 4, 5로 했으면은 이거는 해봐야 2.5밖에 안 되니까 혜택 못 준다.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세대 개념을 집어넣다 보니까 전부 다 복잡해지는 거예요. 복잡해지고 세법이 복잡해져 버리고 뭐를 다 복잡해지고 세대 그 개념을 넣으니까는 세대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위장전입이 말이 나오고 또 위장전입을 자꾸 다 이제 막아버리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안 되면은 이혼이라도 해가지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서로가 모여가지고 한 곳에서 같이 살아도 화목하게 살아도 부족한 판에 이 가정을 깨트려 버린다, 해체를 해버린다.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들아 너도 주택 있으면 나가서 살아라. 배우자하고는 우리 서로 헤어져서 삽시다.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볼 때요. 이 조세 정책을 패러다임을 딱 바꿀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좀 바꾸고 생각해 보면 되는 거를 자꾸 기존에 있는 패러다임을 고수를 하려고 한다 이겁니다. 그 집착을 해요. 왜 그러는지를 그렇게 집착을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게 아무리 해도 이게 집값 잡혀졌냐 이거예요. 오히려 더 올라가 버리지. 정책의 효과가 안 나와요. 정책의 효과가 안 나오는 것을 가지고 자꾸 고집을 하고 집착을 한다. 그러면 집값 올라간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다 좋아졌냐고요. 삶의 질이 좋아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집값 올라갔어요? 아니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원화 가치만, 돈 값만 내려갔다 이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누굽니까? 세금 많이 걷어들이는 국가만 좋은 거죠. 국가만 좋은 거고. 그리고 비과세 부분을 자꾸 활용하는 그런 사람 입장에서만 좋은 것 뿐이고. 그리고 이렇게 집값 뛰면은 씩 뒤에서 웃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건설하는 분. 건설 쪽으로 이렇게 해서 딱 분양 수익을 내고 뭔가가 땅값 가지고 뭔가가 수익을 내고 이런 사람들만 널려 있는 거죠. 지금 뭐 그런 사람들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로남불 산성은 더욱더 고착되고 나머지는 다 가분개로 살아야 된다. 이거를 원하시냐 이거죠. 이제는 우리 납세자들도 학습 효과가 뼈저리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눈을 떠야 될 시점이 왔다. 집값 올라간다 해가지고 그거 좋아할 사람이 이제 과연 몇몇이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평생을 집을 사가지고 그거를 몇 번이나 팔겠느냐 이거죠. 보통 서민들은.
그리고 없는 사람이 갭 투자라도 해야만이 집 한 채 사지. 어떻게 해서 그걸 월급으로 모아가지고 뭐를 집을 살 수 있냐, 이거. 집을 못 사고 이렇게 주거가 불안정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혼을 안 하죠. 결혼을 하더라도 아기를 안 낳는다, 이겁니다. 진짜 70대 산부인과 의사님이 상담하러 왔을 때 진짜 아기 안 납니까? 그러니까 진짜 안 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폐업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여가부 쪽에다가 함께 애기 낳으면은 뭐 100만 원 줄게, 뭐 1000만 원 줄게, 이런 거 해봤자 아무 소용 없었잖아요. 주거가 안정이 돼야 이 나라가 다시 시스템이 작동이 되잖아요,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이 주택의 이 안정이라는 거, 주택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정책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왜 자꾸 구습을 답보하고 옛날 시스템의 패러다임에 거기에 안주하고 그거를 막 집착을 하려고 하냐, 이거죠. 좀 바꿀 때가 됐다, 이거죠. 생각을 우리가 전환을 할 때가 있다. 그거를 정치하는 사람들이 좀 귀담아 들어야 된다, 이거죠. 일반 독자, 유튜브 독자분들에게 이 말할 내용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분들이 조세 정책에 대해서 뭔가가 생각의 전환을 가져야 된다. 또 그런 참모들을 옆에 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 주택 시장이 안정이 되고 또 장난치고 이런 이상한 그야말로 주택을 가지고 투기화 시켜가지고 재테크 막 해서 이렇게 돈 벌려고 하는 그런 광풍이 잠재워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